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53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12%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오늘 80선 이탈하고 76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4,1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현재 66,4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122,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비중과 관련해서 공정이 단순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위권에 LG화학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오늘 0.75%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7위에는 포스코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0.39% 하락세 예상되는데요. 257,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8위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15%의 하락세. 오늘 다시 한번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39,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9위권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전기가스 업종의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지역 난방공사와 같이 이 두 가지 종목을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34,1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생건이 이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함께 네이버가 11위권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LG생활건강 오늘 1.65%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어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성장이 탄탄할 것이라는 이 시장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26% 이상 상승했고 시총은 4조 원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신한지도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삼성물산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11만 원 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만 원 선 이탈하고 10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한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14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21만 3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14위에서 15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0.79% 하락세 예상되고 25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17%의 상승세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754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2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9,7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CJ E&M이 어제 1.7% 빠졌습니다. 오늘 그대로 회복하는데요. 24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최근에 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어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3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캡텍 어제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이 외국인들 매도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 2% 넘게 빠지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84,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어제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부진할 것이라는 입장과 곧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58만 4,9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1% 가깝게 빠지는데요. 2018년의 잠정 실적보다 이번에 2019년 실적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93%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92,600원 오늘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18만 원 선 이탈하고 17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롱티슈진 오늘 0.5%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7,9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케어젠의 감사 의전 거절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창투사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 벤처 관련된 육성책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뉴스로는 경제보좌관에 이제 한국벤처투자협회장을 임명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계속해서 벤처 투자에 지금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창투사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상장된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작년 7월에 상장이 된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약 10위권의 창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6,500억 정도의 펀드 운영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펀드의 IRR은 15% 수준으로 국내 벤처 캐피탈 중에서는 탑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상장 이후에 주가 하락을 보였지만 최근에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일단 펀드에서는 여러 다양한 그런 펀딩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나 문화 콘텐츠를 또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랑도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벤처 산업에 대한 의지, 지원 정책 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V 인베스트먼트를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등 이제 어제는 창투사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V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창투사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종목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라인 4,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안혜민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8일에 주셨던 부방 1.6%, 그리고 12일에 주셨던 대림재지 9.73%, 그리고 12일에 주셨던 SBI 인베스트먼트 10.85%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3월 5일에 주셨던 MI텍 약 2주 만에 59%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성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0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률 나고 있는데요. 휴비츠 3.51%, 비덴트 1.87%,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0.2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3월 5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인디에프 2.86%, 프로스테믹스 0.6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안혜민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일단 3위와 1위가 목표가 터치했는데요. 5위부터는 SBI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고요. 4위에 하나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2일에 추천해 주셨고 현재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뉴트리, 그리고 2위에는 하츠, 1위에는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강성환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아미노로직스, 4위에는 프로스테믹스, 3위에는 비덴트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인디에프, 그리고 1위에는 후비츠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3.51%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BP도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고요. 이제 8위부터가 모두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현재 44.85% 이상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 6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익률 49% 이상 상승하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5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52%, 4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53% 이상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인데요.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첨보 54% 이상 수익률로 목표가 터치했고요. 2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EXT 56%, 1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60% 가까이 달성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님께서 현재 오늘 1위에 올랐는데요. MI텍 현재 목표가 6,000원 넘어섰습니다.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추천해드렸던 이 MI텍 같은 경우에 추가 목표가 이제 6,000원 제시해드린 후에도 이제 최근 7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비혈관용 이제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 이제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이제 전문업체로 18년 성장과 이제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 다각화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내 각종 이제 기관과 식도나 혈관 그리고 이제 좁아진 경우에 삽입의 개통을 원활하게 의료기기 스텐트 이제 그 중에서도 비혈관 스텐트 이제 분야에서 국내 1위인 만큼 이제 제조시설과 인허가를 갖춘 혈당 측정 기사 이제 사업 도입과 또 국내 최초 이제 비뇨기 세석기의 이제 개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목표로 추가 목표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고 익절가 6,500원 상향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 19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세로 5개월 내 최고치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LG화학이 0.4% 상승세 띄면서요. 36만 7,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현재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가 일단 흐름 좋습니다.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1% 상승세 나옵니다. 20만 3천원 선까지 올랐고요. 포스코 여전히 현재 7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26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는데요. 0.6% 가깝게 상승하면서 34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34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고요. LG생건이 다시 11위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강보합권 13만 2,500원에 움직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181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0.5% 이상 상승하면서 약 2분 만에 4포인트 올리면서 75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코스닥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오늘 잘 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깝게 상승합니다. 7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이 1% 가깝게, 그리고 바이로메드와 신라젠 모두 0.2%와 0.75%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다만 포스코캠텍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6만 3,900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일단 메디톡스 오늘 0.07%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 소폭 빠지지만 하락폭 크지는 않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0.32%의 하락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현재 0.39% 상승하면서 38,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리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팀장님께서 3월 12일에 휴비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수익률 3.51%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소형 바이오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가 바이오주들에게 쏠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지금에 들어서야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까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미 연구원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추천해줄 종목 일신바이오입니다. 이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동결 건조기 그리고 초저온 냉장고 등의 연구용 장비와 상용용 대형 동결 건조기를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이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약, 식품 산업용의 동결 건조기를 연간 200대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그리고 바이오 장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해외 대륙별 거점 판매 방식에서 국가별 직판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제품 개발과 그리고 고객 기술 지원 등 현재와 영업 활동을 힘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바이오 산업 육성 소식에 따른 기대감과 지난해 실적 호조를 따를 수 있겠는데요. 이 먼저 삼성의 바이오 산업의 육성 관련해서 언급해드리자면 이 삼성그룹이 향후 그룹의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꼽히는 이 바이오 산업에 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 상생 모델을 마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 조기 생산을 통하여 2021년까지 매출액은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삼성은 바이오 분야에서 이 외국계 협력 업계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반도체 1차 벤더사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바이오 산업에서도 이 세계 경쟁력, 그리고 세계적 관점에서 이 보유한 국내 협력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협력사들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에 필수적인 무균 의약품 동결 건조기 등의 장비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한 바 있고 그리고 삼성이 바이오 산업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과 더불어 바이오 산업의 이 성장세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 제조 생산을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무균 의약품 동결 건조기 부문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지난해 이 실적 증가세는 전년 대비 30%나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국내 동결 건조기 시장을 외국계 회사들이 70%, 일신바이오가 25% 정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동결 건조기 시장이 2020년까지 한 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가는 3월 초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저항 매물대의 영향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 이평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태로 추가 모멘텀만 부각된다면 이 저항 매물대의 돌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500원에서 2,7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0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쿠첸입니다. 이 쿠첸 같은 경우에 기존 리움 쿠첸의 리빙 사업부가 분할에 설립한 업체인데요. 프리미엄 주방 가전 브랜드인 쿠첸의 생활 가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품격 있는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는 스타일 가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적외선 센서 밥솥 개발을 고성장 전망과 그리고 유아용품 시장 공략에도 본격화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지난해
이제 9월 이제 적외선 센서를 이제 적용한 방식의 밥솥을 출시한 바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TV에서도 이제 쿠첸의 광고를 이제 한번 보셨을 텐데, 이 적외선 센서 밥솥을 이제 비접속 적외선 온도 제어 장치 방식으로 이 아날로그 센서 방식보다 온도 변화를 이제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치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적외선 이제 센서 밥솥을 기존 압력 밥솥의 한 종류로서 이 동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로 경쟁사와 차별화를 두면서 프리미엄 밥솥 시장에서 고성장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제품으로는 아직 전체 밥솥의 매출의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매출 비중이 35% 정도까지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한 이제 새로운 기술과 특허 그리고 이제 디자인 다수의 지식 재산권을 등록하여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력 확보하고 밥솥 브랜드로 이제 이끌어 나갈 전망입니다. 이 또한 동사는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프리미엄 유아가전 브랜드 이제 쿠첸 베이비 케어를 이제 출시할 본격적으로 유아용품 시장에 이제 공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살균 소독기 그리고 오토 분유 포트 등 이제 제품군 확대를 나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지속적인 출산을 이제 감소로 인해 골드키즈 현상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 역시 이제 구매력 향상과 두 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으로 이 유아 관련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동사는 국내 유아용품 그리고 시장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제 중국 및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점자 지역 중심으로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 유아용품 관련해 이제 이 라인을 더욱 이제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 16년 2월 이제 중국 최대 이제 가전제품 회사인 메이디 그룹과 이제 합자 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메이디 그룹과 이제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이제 통해 이제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이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2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이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오랜 하락에 따른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지만 앞서 설명들이 이제 상승 모멘텀을 부각한다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1차 목표가는 8,500원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에코프로 BM을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소재 이제 사업 부분이 이제 물적 분할되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이제 양극재 시대에 이제 선두주자로서 이제 선두 공급업체 지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의 주력 제품인 양극재는 2차 전지의 이제 4가지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이제 전체 배터리 셀 생산 원가 20%, 그리고 전체 소재 중 4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니켈 함유량이 80%에 달하는 이제 하이니켈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인데, 이 니켈 함유량이 높아 경쟁 제품 대비 원가 구조가 이제 유리하고 가격 변동성이 이제 낮아서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액이나 또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이 매출액은 이제 90% 상승했고, 또 이제 영업이익은 102% 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 시장을 이제 주행거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대용량 배터리 셀 제조에 필수적인 하이니켈계 이 양극재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10년 뒤까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동사는 고객사 수요를 증가를 대비해 이 단계적으로 생산의 이제 CAP를 이제 2023년까지 또 18만 톤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연당 이제 약 3만 톤에 달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동사는 이제 시장 탑티어 고객사인 삼성 SDI 그리고 TMM, SKI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 전동기, 무선 청소기, 그리고 전기 자전거 등의 소형 이제 2차 전지 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향후 이제 소형 2차 전지 부문은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니켈, 코발트, 이제 알루미늄의 경우 NCA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사의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 소재로 이제 납품하고 있는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 SMM에 이제 뒤이어
글로벌 시장 이제 점유율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선두 공급 업체로 이제 지위와 그리고 공장 증설을 위한 통해 이제 업계 1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예상되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장 후 이제 동사의 주가는 공모가 48,000원 이제 대비 약 40% 정도를 이제 상승하였는데요. 이 고평가되고 있는 이제 상황일수록 이제 고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매물 부담이 덜하다는 점과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이제 고려할 때 이제 수급만 개선된다면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1차 목표가는 75,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64,000원 부분 이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쿠첸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강성환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의 외국인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의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세 가지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시장의 관심과 향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IT와 제약 업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다날입니다.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휴대폰 결제 등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존, 제휴를 맺었고 카카오 등과도 제휴를 체결하여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겨냥한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해 중 텐센트 그룹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설명드린 이유는 현재 다날이 제휴를 하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미국의 버라이존, 중국의 위챗, 한국의 카카오까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통신업계 독점 기업들과 사업적 제휴를 맺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후 카카오와의 합병 가능성입니다. 현재 모바일 쇼핑 및 실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편리한 결제가 가능한 휴대폰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수가 증가하여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 카카오 이모티콘 MCP 관련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자산을 주식회사 카카오에게 영업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10%도 안 되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해 이유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상 특이한 점은 따로 없습니다. 흑자 전환 완료하였고 시총은 1,900억대, 업종 대비 PR이 낮은 정도. 제가 항상 추구하는 중장기 가치 투자에 가장 적합한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3월 4일 공매도와 함께 5일선이 데드크로스를 그리며 3월 12일 저항선을 만들고 3월 14일 저항선에 안착, 3월 18일 하락 추세의 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지만 전체적으로 과거 모든 시점의 거래량을 보면 지금의 개인의 매수세는 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주가의 주체는 외인이라 판단되어집니다. 향후 주가의 방향은 기관과 개인의 관심에 달렸다고 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31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70원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종목,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띄우고 있는 테마가 여러 개 있지만 현재 전도 유명한 테마로는 4차 산업 테마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테마로는 남북경협 테마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두 가지 모두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무인 자동화 기기 관련 제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금융자동화, 영무자동화, 키오스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기술이 남북경협 관련주로 편입된 이유가 있는데요.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되면 영무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할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남북경협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KCT, 노틸러스 효성, 한국전자금융, 코레일, 고속철도, 지하철 등과 같은 국내의 굵직한 기업들과 사업적 파트너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 미비하지만 실적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PER은 높은 축에 끼지만 연구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에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2월 13일 5일선이 21선 하향 돌파 후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표상 하락 추세는 이제 끝난 것으로 예측되며 추후 성장성과 갖고 있는 테마가 맞물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1,450원, 손절가는 13,460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증시 코스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제약업종 기업인 BC월드 제약입니다. 이 기업을 추천한 이유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 외인의 유입 속도가 굉장합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강세란 소리인데 그중 저평가되며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기업 소개와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 기업 같은 경우 마취 통증약, 항생제 등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고 신공장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의약품 시장과 파머진 국가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 판단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부분인데요. 꾸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성과로 기술료와 연구 용역 등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판교 제2테크노밸리 푸드에 확보를 해서 자산의 증가도 기대가 됩니다. PER은 동종 업계 대비 낮은 수준이고요. 실적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앞서 말했듯 자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앞서 두 종목과 같이 5일선이 21선을 3월 11일 하향 돌파 후 3월 18일부터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수의 주체는 외인이라 판단되며 향후의 주가의 방향은 기관과 개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6,650원, 손절가는 22,250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 3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와의 합병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또 K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수혜주의자 대북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테마로 엮여 있는 만큼 큰 폭의 상승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본 BC월드 제약의 경우에는 중소형 제약 업체입니다. 현재 국내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실적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넥센타이어입니다. 체코 공장 증설 효과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를 13,500원 선까지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관님? 네. 이 시각 특징주로 먼저 이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체코 공장 이제 증설 효과 기대감에 이제 금일 약 1% 정도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지난해 11월 이제 미국 시장 판가를 6% 인상했고, 그리고 네. 이제 타이어 고인치하로 이제 유럽 시장의 평균 단가 이제 ASP도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무 가격 이제 하향 안정화로 이 원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판가 인상과 함께 이제 마진 스프레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체코 공장 이제 준공으로 넥슨 타이어의 약간 생산 능력은 기존 연간 이제 4천만 개에서 5,200만 개만으로 이제 30% 이제 증가하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낮은 가동률로 인해 감가상각비 이제 부담이 이제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이제 생산 원가로 약간 동사의 이제 이익 창출 확대에 큰 기대감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더 나아가 이제 체코는 유럽 자동차 이제 생산 이제 허브로서 이 동사는 체코 공장 준공으로 인해 물류비 이제 결감 이제 리드 타임 감소,
낮은 인건비를 통해 이 생산비 절감 효과 등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찾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이제 주요 타이어 이제 업체들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업계의 생존을 위한 변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코 시장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이어 생산량이 이제 늘어날 것과 체코 시장의 공장이 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물류비 이제 절감과 낮은 인건비 그리고 이제 생산비 절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 이러한 이유를 이제 들어본다면 올해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차트상 이제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이제 돌파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으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온라인 사업부가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재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교육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지분율도 40% 이상의 지분 방어도 용이하고요. 최달 실적이 상승 중이고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을 100억을 돌파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높고 코스닥에서 보기 드문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우량주라 볼 수 있고요. BPS, EPS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매수를 하시겠다면 내일 장에 저가 매수를 하심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단기적 조정을 받을 자리이기에 지금 현재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베트남 시장도 진출 예정이라 중장기적 매수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인데요. 현재 한국과 중국의 항공회담 운항 횟수 증가 합의 기대감에 현재 상승세 나왔다가 다시 좀 빠졌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좀 올렸더라고요. 네. 호텔신라를 이제 비롯한 이제 중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뭐 한중국 이제 항공회담에서 운항 횟수를 이제 증가 합의에 따라 이제 유커 유입이 이제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반영되면서 오늘 약한 상승을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제 국토 이제 교통부는 13일부터 15일 이제 4일간 이제 중국 난징에서 한국 이제 항공회담을 이제 여러 양국 간 이제 운수권을 주 70회로 늘리기로 이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이후 이 5년 만에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 협상 타결로 이제 한중간 이제 여객 운수권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그리고 60회 증가하였고, 그리고 이제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 10회 늘어나기 때문에 방한 중국인의 이제 수는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올해 이제 1월부터 중국 보따리상의 사업자 이제 등록 및 세금 납부를 이제 의무화하는 중국 정부의 이제 새 이제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국내 면세점의 매출 이제 감소 우려는 기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중국이 위안화를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천명하였기 때문에 이 중국 보따리상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이제 영업 환경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전인대에서 한 700조 원 이제 규모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제 내놓았기 때문에 추후 이제 중국 내수 경기가 국내 면세점 시장 성장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끼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면서 앞으로 동사를 이제 비롯한 중국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갭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신증권에서 보니까 신세계의 목표 주가도 좀 올려 잡았더라고요. 네, 중국 소비주 쪽이 앞으로도 강할까요? 최근 계속 강세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중 이제 항공회담이 이제 열리게 된다면 이제 5년 만에 열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객 운수권이나 그리고 이제 화물 운수권이 이제 더욱더 확대된다면 중국 이제 유커들이나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까 중국 소비주 관련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소비자 관련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신라까지 이 종목군까지도 중국에 관련된 이 종목군까지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인데요. 이 기술 이전 수출 본격화 분석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릭스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인데요. 기술 이전 수출 본격화 분석에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재무가 좋지 않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사업 개발에 의존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에 대한 이유가 단기적 모멘텀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하고요. 또 코스닥 시장 상장된 바이오 기업답지 않게 시총이 좀 높은 편이라 그리고 또 주가가 현재 고점 위치에 있기에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매수의 추천은 안 드리는 걸로. 네,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호텔 신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4% 수익을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어떤 중국 보따리상의 수요가 1, 4분기 견조하다는 이제 판단입니다. 올해 1월부터 중국 보따리상의 어떤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국내 면세점의 매출 감소 우려는 아무래도 기회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서울 면세점 시장이 빅3인 장충동 어떤 호텔 신라, 어떤 명동의 롯데 신세계의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동사가 운영 중인 2개의 마카오 현지 법인 가운데 한 곳을 청산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렸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4분기 마카오 법인을 좀 청산을 했는데요. 청산된 마카오 법인은 이제 호텔 신라가 2011년에 마카오 면세점 사업 진출을 위해 설립한 곳입니다. 이후 2014년 현지 업체와 마카오 공항 면세점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스카이 신라 듀티프리를 세운 후 지금까지 좀 2개의 마카오 현지 법인을 운영해 왔는데요. 동사는 좀 적자인 상황에서 법인 2곳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한 곳에 좀 집중하다고 좀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지금 한 곳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호텔 신라가 제가 드린 목표가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이제 목표가를 터치할 것 같습니다. 시장상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정보통신 장비 개발 생산 전문 업체로 통신 3사에 유무선 공유기를 납품하는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65% 정도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은 이제 단말 장비 70%, 광통신 20%, 컨버전스 10%로 나뉩니다. 동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수혜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서 통신사들은 5G 10기가 인터넷 신규 투자 증가를 위해서 단말 장비 시장 확대가 좀 이렇게 좀 이뤄질 전망인데요. 5G와 더불어서 10기가 인터넷은 그 사물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진화에 따라서 단말 장비 또한 이제 고사양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말 장비 교체 수요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새로운 장비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가구당 유무선 공유기를 이제 2-3개 이상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시장 확대가 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기가 인터넷 보급률을 50%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1기가 인터넷 2014년부터 시작된 이후에 현재 65% 보급률에 있는 것과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실적도 좋은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34.6% 증가한 10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는 비수기여서 단기 실적 모멘텀은 없으나 2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수요 증가와 AI 스피커 신제품 납품으로 인해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2월에 KT와 259억 정도의 어떤 2019년 기가 와이파이 웨이브 2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IoT 대표 수혜주 관점으로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신규 상장주로서 국내 3사 통신사 와이파이 웹을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고요. IoT 대표 수혜주 관점으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의 하락세 이어가고요. 217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9시 1분경에는 83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분경에는 71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약 15분 만에 10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변동성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폭 회복을 하면서 77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매도 나섭니다. 27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재 소폭 매수합니다. 97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SK하이닉스 1%대 하락세 나오고요. 삼성전자 하락세 이어갔지만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0.4% 오르면서 12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화학도 0.4%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6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대부분 강합니다. 셀트리온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0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위와 8위가 계속 엎치락 하는 모습이고요. 삼바 현재 2% 이상 상승하면서 34만 7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33만 원 선에서 오늘 출발했었는데 34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포스코가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2% 가깝게 빠집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3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34,000원대 이탈을 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가 11위권까지 내려갔고요. LG 생활건강 현재 0.7% 하락하면서 10,000원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45% 상승하면서 75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757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9시 5분경에는 56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25분에는 57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변동폭 크지는 않고요. 보합권에서 흘러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하지만 매도폭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들 40억 원 가까이, 외국인도 6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은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이상 상승하면서 72,0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CJENM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바이로메드가 빠지는데요. 1% 이상 빠지면서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만 원 선 이탈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오늘도 0.75%의 상승세 이어갑니다. 67,000원대까지 올라왔고 포스코캠텍 현재 상승 전환됐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64,900원 선까지 올랐고 65,000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HLB가 강보합권, 메디톡스가 오늘 좀 빠집니다. 5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7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1%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는데요. 93,000원대 그래도 지켜내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롱티슈진이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5%의 상승세 나오면서 3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현재 2% 이상 빠지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는 3%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46% 하락하면서 1,13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즉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된 종목, 그러니까 신규 상장되고 나서 1년이 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첨보가 그럴 수가 있겠고요. 뭐 비피도 이런 종목들, 그 외에 이제 뭐 유틸렉스 이러한 이제 채 1년 되지 않은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거치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효성 그룹에서 일단은 분할해서 이제 상장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7월에 이제 분할 재상장이 됐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 시가 배당 거의 10% 준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올랐다가 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거의 다시 한 7, 8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한 더블 정도가 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효성이 분할 재상장할 때 같이 이제 분할 재상장했었던 효성 첨단 소재 본타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포인트를 보면은 1분기 때 이익 개선이 충분히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때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이익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보강제 이 원료 가격 하락 효과가 이게 보통 이제 원재료 대비 3개월 레깅이다 보니까 1분기 때 반영이 되는 그러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도법인이 이제 지난해 4분기 때 일회성 비용 이 이슈가 소멸되면서 이 부분들까지 같이 이게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잡힐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섬유랑 아라미드 이쪽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탄수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관련된 고압용기 이 증가로 인해서 올해 상당히 이제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 같은 경우가 PET 타이어 코드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구효성이죠. 효성 같은 경우가 18년 넘게 1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이게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주력 사업으로 이제 분할이 돼서 떨어져 나온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PET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 18년 넘게 1위, MS가 4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이제 생산 능력이 한 10% 정도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효성은 이제 후발주자로 효성일 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40%에서 45%를 유지를 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베트남, 신흥 이제 4대국 이 개도국의 타이어 코드 점유율이 2016년도에는 22%였는데 2년 만에 한 40% 정도 확대를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이익 증가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요. 그리고 이 PET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클럽 비즈니스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럽 비즈니스가 뭐냐면 한번 이제 벤더가 정해지면 쉽사리 바꾸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그 완성차 업체나 이런 곳에서 벤더를 쉽게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선이 튼 부분들이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유율을 저렇게 MS가 한 45%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에서 4%대 꾸준하게 성장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점유율을 한 40% 정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일각에서 이게 이제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듀라피버 같은 경우가 4.5만 톤 이제 설비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설비 증가가 크게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흥국 시장 그리고 PET 타이어 코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앞서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신규로 상장하고 나서 1년 미만인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효성 첨단 소재도 효성 TNC, 효성그룹 마찬가지고요. 효성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최근에 바닥권했던 연기금, 기관 쪽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HTS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수급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는 사실 분할 상장하고 나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한 20만 원 이상 불렀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9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0여만 원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보면은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이 3월 12일에 셀리버리 추천해 주셨는데 약 5거래 만에 수익률이 61%가 넘었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주셨는데 벌써 넘어섰거든요. 이제 매도해도 될까요? 네, 단기로는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수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실 분들은 오늘도 지금 계속 탄력적인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한 7만 원 정도 이탈 종가가 되지 않으면 계속 좀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오주들이 사실 3월달, 4월달 주도주 섹터로 지금 들어와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AACR에 또 학회 또 참석해서 또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어제는 또 바이오베타 관련되는 재료까지 노출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신규 바이오주들 순환매 돌면서 하고 있는 중심에 제가 이제 셀리버리의 TSDT라는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자체가 글로벌 빅파마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새벽에 끝난 이제 글로벌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죠.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남은 하나가 금리 인상인데요. 계속 이제 시장에 친화적인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제롬 파월의 이번 주 이제 19일, 20일 FOMC가 열립니다. 점도표도 나오고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본래는 이제 2019년도에 한 2번 정도 이제 금리 인상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월가에서는 심한 경우는 이제 한 번, 좀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약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의 어떤 통화들이 좀 강세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증시가 3월 중순 들어오면서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온다면 시장이 바라는 대로 이제 제롬 파월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 긍정적인 금리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와 경제 상황들을 이야기한다면 추가 상승을 어떤 도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 외국인들은 대형주, 특히나 실적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주 관점에서는 매도세를 좀 지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에도 바이오 대형주들은 좀 부진해요.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피 들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공매도 좀 두드려 맞고 있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보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틈을 바이오 섹터 올려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되는 어떤 바이오주들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고, 시장 수급이 돌아가는 종목으로 이제 순환매가 오늘도 그렇죠. 바이오주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좀 하락했던 이제 대북주들도 좀 요런 어떤 중소형주 순환매가 어째 보면 좀 매매가 좀 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 좀 수월한데요.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 자체는 좀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실적이 좋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같이 조금 들어가는 종목들을 잡아서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어떤 수익 내기에 좋은 어떤 투자 전략임을 아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역시 제가 바이오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바이오주의 흐름인데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께서 아셔야 될 게 3월달, 4월달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5월달, 6월달까지 있는 모멘텀에서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 있으니까 집중적인 어떤 투자는 최소한 3월달, 4월달, 4월 중순에 이제 정부 발표도 있으니까요. 지금 어떤 시점이 가장 단기 모멘텀이 좀 수급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인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본래 좀 어려운데요. 더더구나 좀 어렵습니다. 이름도 좀 생소한 RNA 간섭 치료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RNA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든 병의 질환의 대부분이 단백질 이상 때문에 발현을 하는데 기존의 1세대, 2세대는 합성의약품이나 항체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RNA 간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3세대로 해서 그 본원적인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 자체를 DNA에서 단백질로 가는 중간 단계인 mRNA 단계에서 이제 siRNA를 가지고 그걸 합성을 해서 원천적으로 이제 mRNA를 없애서 그 단백질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본원적인 어떤 치료제인데요. 이게 98년도에 RNA 간섭 물질 기전이 발표되고 200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RNA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이제 가장 핫한 부분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도 사실상 조금 핫한 부분인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RNA 치료제인데요.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2006년도에 노벨상 받았는데 10년 동안에 왜 이제 치료제가 안 나왔냐면 RNA 치료제 가운데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포 막을 뚫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면역 반응이 또 세포 내에서 벌어지고 오프타켓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게 힘들었는데 올릭스가 자가 플랫폼의 기술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부분에서도 효과가 나와서 글로벌 빅파마 특히나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반 변성 관련되는 치료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가장 이쪽에서 지금 플랫폼이 앞서가고 있는 게 비대 흉터 치료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임상 이상, 또 내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쪽에도 임상 신청 관련되는 부분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핫하게 아침에 좀 올라왔는데요. 그 매수 전략은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내려온다면요, 6만 원대 중반은 항상 좀 노려볼 만한 위치고요. 올라간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10만 원도 넘어갈 것 같은데 단기적인 전략은 6만 원대 중반에 좀 잡았다가 7만 원, 8만 원 정도 중후반 때는 파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면 좋은 어떤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릭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